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초기의 국가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진 태종 이방원의 업적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국왕으로 태조 이성계와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5째 아들이며 조선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이방원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태조의 아들 중 유일하게 과거제도에 합격하였는데요.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에서 관료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이후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조선이 개국하기 전까지 이방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1388년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킬 당시 개경에 있던 이방원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최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였고 1390년 공양왕 때 어머니 상으로 모친의 묘를 돌보는 심유살이를 하던 중 해주에서 사냥하던 이성계가 낙마한 것을 기회로 정몽주가 이성계의 측근이었던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려는 것을 알고 이방원은 병난도에 있던 태조를 찾아가 성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이성계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정도전과 조준 등의 죄를 묻는 탄핵 상소를 시작으로 이성계를 조준하기 시작하자 이방원은 머뭇거리는 이성계를 대신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함으로써 이성계 세력의 마지막 위기이자 개국의 걸림돌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392년 7월 이성계는 백관들의 추대와 공양왕의 선이라는 형식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선이 개국된 후 이방원은 정안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데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새로운 권력 구조에서 이방원은 배제되었는데요. 그는 개국 공신에 오르지 못했고 세자로 책봉되지도 못했으며 국내에서 태종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습니다. 특히 요동정벌을 도모하던 정도전이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사병혁파를 추진하자 이방원은 자신의 지위 아래에 있는 사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1398년 8월 26일에 정도전, 남은, 심유생 등과 당시 세자였던 방석, 그리고 그 형인 방본 등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난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방원은 일거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정변 직후에는 세자 추대를 사양하고 장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형인 영안군을 세자로 세우고 자신은 정안공으로 다시 책봉되면서 개국공신 1등에 이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충격을 받은 태조는 상왕으로 물러나고 둘째 아들 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정종은 형제 간의 혈투가 일어났던 한양을 떠나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1400년 왕위 계승을 노린 회안군 방간과 박포 등이 주동이 되어 제2차 왕자의 난이 개경에서 발생하였고 이들은 개경의 중앙에 위치한 남산과 선주교 일대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이방원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뒤 정종은 동생인 이방원을 아들로 삼고 세자로 책봉하였는데요. 이때 이방원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사병을 혁파하고 군사를 3군부로 집중시켜 군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1400년 11월 이방원은 정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태종은 여러 분야의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을 이룩합니다. 정종이 개경으로 옮겼던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겼으며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의 왕이 임명한 관찰사를 보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제도를 정비하여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이 육조를 직접 관할하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였는데요. 이처럼 국왕 중심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태종은 왕권과 중앙 집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태종은 신문고를 설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려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양전 사업을 벌여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호적 조사와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요. 호패는 조선시대의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니고 다닌 신분증을 말합니다. 호패에는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 신분, 이름 등이 적혀 있었으며 신분에 따라 호패에 적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여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태종 이방원은 1418년에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들어 장자인 세자 양녕대군을 폐하고 셋째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즉위한 후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왔는데요.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정치에 관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공신과 외척을 무더기로 제거하여 태종 말년에는 왕권을 견제할 만한 신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종은 태조 이성계를 보필하여 조선왕조 건국에 크게 공헌하였고, 왕이 되어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을 이룩하여 국가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진 결과 세종대에는 우수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땡땡땡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며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이방원입니다. 2번. 태종 이방원은 호적 조사와 땡땡땡 실시 등을 통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호패법입니다. 3번. 태종은 중앙제도를 정비하여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땡땡을 직접 관할하면서 왕 중심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육조입니다. 감사합니다.